저희가 이번 주차에서는 PCR을 이용한 사이트 디렉티브 뮤타제네시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PCR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PCR은 프라이머와 DNA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일량의 DNA를 증폭시켜 다량의 DNA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일량의 DNA로부터 다량의 DNA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이용해 임상에서 병영균 감염 여부 진단하거나 유전병 존재 여부, 법의학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어 개발자인 닥터 멀리스는 1993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PCR 리액션에 사용한 리전트는 DNA 폴리머레이즈, DNA 프라이머, DNTP, 템플레이트 DNA, 폴리머레이즈 버퍼가 있습니다. PCR 개발 초기에는 호혈성 DNA 폴리머레이즈를 발견하지 못하여 한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반응물에 DNA 폴리머레이즈를 첨가하였는데요. 그러나 호혈성 세균인 썰머스 아쿠아틱스에서 나온 팩 폴리머레이즈를 발견을 한 후 이 단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텍 폴리머레이즈는 DNA 디내추레이션에서 폴리머레이즈의 기능을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폴리머레이즈는 낮은 정확도와 핵산 분해 및 교정 기능이 없어 20에서 200 베이스 페어 정도의 오류를 일으킨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증폭시킬 수 있는 DNA 크기도 대략 2kb 베이스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변형된 DNA 폴리머레이즈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PFU 폴리머레이즈입니다. 또한 DNA 프라이머는 포워드, 리버스 두 개의 프라이머를 이용하여서 DNA 템플레이트 18 베이스 페어 이하의 상부적인 시퀀스로 설계되며 이 프라이머 설계가 PCR 반응의 핵심입니다. 또한 DNTP도 PCR에 필요한 리전트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DNA 합성에 필요한 DNTP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템플레이트 DNA의 경우에는 증폭의 주형으로서 미세량 약 10나노그램의 DNA로도 PCR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전트 사용에 실행하는 PCR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디내추레이션 과정, 어닐링 과정, 익스텐션 과정이 있습니다. 디내추레이션 과정에서는 더블 스트랜드 DNA가 92도에서 95도의 열에 의해 싱글 스트랜드로 분리되는 과정이며 이 이후 어닐링 과정을 통해 DNA 프라이머가 45도, 55도에서 DNA 결합이 되며 익스텐션 과정에서는 이 결합된 DNA가 D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 DNA가 합성이 되고 일어납니다. 이 사이클을 통해 DNA 분자는 첫 번째 주기부터 2의 n승으로 증폭이 되고 표적 DNA는 세 번째 주기부터 합성이 되며 2의 n승 마이너스 2의 n으로 증폭이 되며 대략 30사이클 정도 반복되어 증폭된 DNA 양이면 전기 연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뮤타제네시스의 원인으로는 UV, 케미컬, PCR 에러, 그리고 사이트 디렉티브 뮤타제네시스가 있으며 뮤타제네시스 유형으로는 싱글 베이스 뮤테이션, 멀티플 뮤테이션, 인서션, 딜레이션이 있습니다. 뮤타제네시스 원인 중 하나인 사이트 디렉티브 뮤타제네시스는 PCR을 통해 손쉽게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 디렉티브 뮤타제네시스는 특정 DNA 염기 서열의 돌연 변이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분자 생물학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CR을 통한 다양한 사이트 뮤타제네시스 기법이 최근에 개발이 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런 PCR 이용한 뮤타제네시스는 PCR 메디테이트 사이트 디렉티드 뮤타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이런 PCR 메디테이트 사이트 디렉티드 뮤타제네시스 중 최근 가장 진화된 형태인 오버랩 익스텐션 PCR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버랩 익스텐션 PCR은 돌연변이를 일으킬 4개의 프라이머를 이용해 양방향으로 PCR을 실시한 후 2차 PCR을 수행하여 돌연변이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 PCR은 돌연변이를 원하는 위치에 아무 제한 조건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기술로, 특히 인서션, 딜레이션 할 진 크기와 상관없이 특정 위치에 돌연변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오버랩 익스텐션 PCR로서는 인서션, 딜레이션, 뮤타제네시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PCR 메디테이트 딜레이션 뮤타제네시스로 프라이머 딜레이션 할 주의 왼쪽 편과 오른쪽 편에 프라이머를 설계를 먼저 합니다. 총 4개의 프라이머를 설계를 합니다. 이 그림상에서 보셨듯이 유전자 왼쪽 편에 프라이머 한 세트, 즉 프라이머 A, B를 이용해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도 똑같이 프라이머 C, D를 이용해 증폭시킵니다. 위에 두 프로덕트를 가열한 후 혼합시키면 프라이머 BC는 서로 중첩될 수 있는 서열, 즉 앵커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앵커 세그먼트에 의해 두 유전자 사이에서 혼성화가 일어나며, 그 다음에 2차 PCR을 통해 유전자를 증폭시키면 딜레이션 뮤테이션이 된 유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프라이머를 잘 설계하는 게 PCR의 관건인데요. 이 프라이머의 디자인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머 길이는 20에서 30 정도가 제일 적당하며, 그 이유는 이 정도 길이가 되어야 비로소 특이적인 DNA에 결합하고 DNA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GC 함량이 40에서 60% 정도로 설계해야 하며, 프라이머 간의 포워드 리버스 프라이머 간의 상호성 또한 제일 중요합니다. 프라이머가 상호적이면 헤어핀 구조나 프라이머 다이머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프라이머가 표적 DNA에 잘 결합할 수 있는 온도를 가져야 합니다. TM 값이 동일한 프라이머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프라이머 TM 값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PCR에 의한 증폭이 어렵습니다. 오버랩 익스텐션 PCR 프라이머를 설계할 때 뮤테이션 할 부분, 즉 딜레이션 할 부분 전 부분에 리버스 프라이머와 그 딜레이션 할 부분 후 부분인 포워드 프라이머는 앵커 세그먼트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중첩될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딜레이션 하고자 한다면 왼쪽 편에 있는 유전자 파트에서는 포워드 프라이머의 경우 파란 색깔로 표시된 프라이머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버스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여기 주황 색깔의 리버스 컴플리먼트가 리버스 프라이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파트에서는 오른쪽의 포워드 프라이머 경우에는 왼쪽 편 유전자의 리버스 프라이머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므로 주황 색깔 표시된 부분과 빨간 색깔 표시된 부분이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리버스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그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리버스 프라이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PCR 프로덕트는 클로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PCR 산물을 클로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제한 효소 자리가 있는 프라이머를 이용하는 방법, TA 클로닝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 토포 아이소머레이스와 연결된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 우리는 TA 클로닝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T 벡터는 라이너 DNA 양 끝에 오버행으로 T 서열을 가진 벡터로 탭 폴리머레이즈 성질을 이용해 T 서열이 도출된 이 벡터와 PCR 산물이 연결하여 클로닝하게 됩니다. 이 벡터는 PCR 산물과 상호적이고 또한 도출된 T 때문에 벡터가 삽입체 없이 스스로는 연결되지 않으며 비교적 높은 효율로 클로닝하게 됩니다. 이런 T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TA 클로닝이라고 합니다. 만약 PFU 폴리머레이즈를 사용한 PCR 프로덕트는 T 벡터를 이용하여 TA 클로닝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T 벡터는 스크리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발색 유전자를 가지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벡터는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의 락지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PCR 프로덕트가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락지 진을 없앤다면 락지 진에서 나오는 베타 갈락토시데이즈가 발현되지 못하므로 하얀색 콜로니를 띱니다. 이 콜로니의 색을 이용해 인설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 갈락토시데이즈는 락지로부터 발현되는 요소로 X갈을 분해하여 파란색을 내게 됩니다. 이제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앞서 그림을 보셨듯이 딜리에이션할 부위 전후로 프라이머를 2세트 설계를 한 것을 이용해 프라이머 PCR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DNA 폴리머레이즈는 PFU 폴리머레이즈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PCR 실행 1시간 30분 이후에 아가로즈 젤 전기영동을 하여 증폭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칼로 이용해 절단하여 1.5 ml 튜브에 보관합니다. 이후 아가로즈 젤에 있는 아가로즈 젤 슬라이스 안에 있는 PCR 프로덕트를 퓨리피케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PCR 믹스처 퓨리피케이션 할 때 키트를 사용하여 퓨리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PCR 퓨리피케이션은 프라이머, 솔트, 엔자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아가로즈 젤 슬라이스 녹이기에 먼저 12버퍼를 넣어주고 50도에서 10분간 인큐베이트합니다. 녹은 것을 확인하고 컬럼에 트랜스퍼해서 센트리퓨즈를 1분간 실행 후 그 워시를 해주기 위해 NW 버퍼를 넣어준 후 이 솔루션들을 제거하기 위해 또 센트리퓨즈 1분 해줍니다. 이때 컬럼 안에는 오직 DNA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컬럼을 새로운 1.5 ml 튜브에 트랜스퍼해주고 DW나 일루션 버퍼를 이용해 컬럼에 첨가를 한 후 1분간 룸 템퍼레처에서 인큐베이터를 하고 다시 센트리퓨즈를 1분간 실행하여 퓨리피케이션을 한 DNA를 라이게이션 PCR 템플릿으로 사용하며 라이게이션 PCR에 들어갑니다. 라이게이션 PCR에서는 딜리션할 부위 전 부분의 포워드 프라이머와 그 후부분의 리버스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이때는 탭 폴리머레이즈를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용했던 템플레이트 원래 기준 1500 베이스 페어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 그림 레인 3에 보시면 라이게이션 PCR 프로덕트가 808 베이스 페어인 것을 보아 원래 길이보다 더 짧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이 사진은 우리 진이 딜리에이션 뮤테이션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게이션 PCR을 한 후 T 벡터에 클로닝한 후 트랜스포메이션하여 박테리아 컬처를 한 모습입니다. 포지티브 컨트롤을 보셨다시피 하얀 콜로니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T 벡터에 PCR 저희가 넣은 PCR 프로덕트가 잘 인서션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하얀 콜로니였다 박테리아 컬처를 다시 해줘 미니 프랩을 합니다. 이 숙제로는 이렇게 있고요. 라이게이션 PCR을 사용하였던 탭 폴리머레이즈와 프라이머 PCR에서 사용한 TFU 폴리머레이즈의 비교 조사와 PCR 메디데이트 딜레이션 메타지니스 과정과 이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PCR 증폭 과정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해주시면 제출 기간은 10까지 이 이메일 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 교장님께서 앞서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건데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중간고사 있을 예정이니 꼭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럼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